자, 이제 네 번째 발표자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색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발표자분으로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분의 직업을 들으시면 아마 귀가 솔깃해지실 거예요. 이름하여 미래학자이십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이야기를 어떤 걸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상상 현실이 되다를 얘기해 주실 차원영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노란색 재, 연두색 색지에 이름 적어주세요. 제가 이거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은 제가 나이가 58이거든요. 또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려갈 때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올라갈 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내려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미래 창조학부도 또 제가 의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아이들까지도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는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벌었을 것 같아요?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지식을 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식을 버는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책 쓴 거거든요. 대략 한 20권을 썼는데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서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지식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뛰었다라는 건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군대 간 거. 제가 영문학과를 영어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을 해야 되겠죠. 사범대학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선생님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있어요.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저 말고 항상 그가 있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항상 그가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할 적에 3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인간이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선생을 때려치고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에 들어가서 80년도니까 PC를 파는 게 아니고 ERP, 메인프레임 한 대에 50만 불에서 잘 짜면 한 300만 불짜리 이런 걸 팔아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문학과 나왔고 영어교육과 나왔고 컴퓨터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전부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또 독자적으로 열심히 해서 컴퓨터를 한 또 4년간 또 배우니까 그가
또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사업부 바꿔라. 그래서 88년도에 벤 존슨이 약물을 먹었어요. 이 도핑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핑 컨트롤 센터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분석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데, 그래서 선수들 약 먹은 것도 잡아내고, 또 한 4년 오니까 또 그가 또 안내를 해서 의료기기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음파 이런 거를 팔아다녔어요. 또 4년을 하니까 또 바꿔라. 그래서 계측기를 팔아다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삼성 HP, 요즘에 이제 출레파카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에너지 기술, 여기에다가 우주공학 기술 공부해야 되겠다. 우주공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전체 우주 물리학을 모르면 이 커다란 매트릭스 전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이제 독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MBA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학박사를 했어요. 컴퓨터 공학을 해갖고.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시작해서 기술을 접목하고 경영을 접목해서 최종적으로는 공학박사를 받았는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알았냐면 이 세상은 여기 보시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거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상상을 해라. 상상이 현실로 리얼리티로 일어나려면은 상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상상은 제가 보기에는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상상을 하려고 하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서,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하고 교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58명이나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서부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만 명의 친구가 있어요. 10만 명의 친구가 있다가 지금은 자꾸 잘라갖고 좀 100명하고만 네트워킹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적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아주 친한 사람 100명,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에 돼서 한 70 먹으면 10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10명. 그래서 예를 들면 죽기 전에 10명한테 전화 걸면 10명이 다 올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이제 추려야 돼요. 근데 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거 반대를 해야 되죠. 하는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실제 액션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을 나누고, 지식 그동안에 많이 배운 거를 다 나눠주고, 제가 오늘도 또 어디 가서 강의하고 오고 이래서요, 제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배운 거를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든지 음악을 좀 아까 봤듯이 음악을 만들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하나 뭔가를 만들어서 배운 거를,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걸 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술이 바로 뭐냐면 현실이다. 그러니까 상상은 하려면 지식과 사랑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예술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신 분들은 올라가는 거를 많이 발표하셨는데 제 나이 또래가 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내려가되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갈 적에는 상당히 힘든데 내려가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올라갈 적에 스텝 바이 스텝해서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적에도 그냥 팍 내려갈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다운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제가 알기로 많은 흔적을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내려갈 적에도 스텝 다운 스텝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예술을 또 남기고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 차원효 미래학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두색 색지에 여러분들의 톡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젊은 분들 이야기 들을 때는 어떻게 날아올라야 하나 이런 고민과 함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지나가 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구나. 저도 사실은 아직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스텝 다운 스텝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걸 준비해서 내려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후생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연두식지의 선생님의 이야기 듣고 미래학자이시니까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가 뜰까요? 그런 거. 네, 그럼 선생님이, 네. 미래학자라는 직업이 뭔지 좀. 네. 미래학자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미래학이라는 게가 있는데요.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내일 무슨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는 미래를 시나리오를 쓰는데 네 가지를 쓸 수도 있고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하나를 딱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쓸 수도 있고 8가지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나리오를 쓰면은 지속적인 성장이 되겠죠. 로봇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언젠가 한 2100년경에는 인간의 두뇌를 20% 따라올 거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접근하면은 그게 아니다. 우리 미래에는 아주 밝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 환경에 대응을 못해서 몰락할 것이다가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로봇이 이제 막 나오는데 로봇이 나오면서 우리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갈 거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하나 건설해야 되는데 자연 환경론자들은 반대를 한다. 그래서 미래에는 절제된 것이다. 디시플린이라고 하는데 절제. 그래서 이게 환경 보호자들, 로봇 반대자들이 반대를 해서 잘 절충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빨리 못하고 절제돼서 나갈 거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로봇이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 자기 학습을 통해서 뛰어넘는 뇌를 가져서 로봇이
인간처럼 우리 인간은 이제 휴먼 사피엔스잖아요. 사피엔스라는 똑똑하다는 얘기니까 로봇이 아주 똑똑한 어떤 인간 개체로, 인간 말고 어떤 개체로 존재할 거다. 이것이 뭐지만은 그 영화 있죠, 트랜스포머. 요즘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렇게 가다가 SOS로 뛰는 거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써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표를 받은 거를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로 해서 1번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가 미래학자예요. 매년 컨티니어스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포켓팅이 나오는데 2015년의 스마트폰, 그럼 2016년의 스마트폰은 어떻게 가지? 이게 7.6mm다. 그러면 2016년에는 6mm로 두께가 작아질 것이다. 2017년에 2018년 이렇게 해서 15년 앞을 내다보는 거를 예측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포캐스팅? 포캐스팅은 15년까지는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15년 뛰어넘어가는 거는 못 잡아내요. 그래서 반대로 백캐스팅이라고 그래요. 백캐스팅이라고 해서 2050년, 2100년 점을 찍어놓고 그 점의 이상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백캐스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포캐스팅하고 백캐스팅 방법을 써서 100년도 예측이 가능하고 200년도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미래학자가 하는 거예요. 아, 네, 재밌습니다. 네, 백캐스팅 처음 듣는 단어인데 역시 톡소다에 오니까 저희가 유식해지네요. 여러분들 내일 써먹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두색 색지의 공감 도구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었습니까?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차원현 쌤께 드리는 톡입니다. 준비하시고요. 톡 쏘다, 톡 쏘다. 네, 쏴주십시오. 네, 가장 안쪽까지 날라온 톡을 골라주셨습니다. 굉장히 배려하셔서 글씨를 크게 쓰셨습니다. 네, 읽어봐 주시죠. 어떻게 내려가느냐? 한 명의 청춘으로서 그 부분 확실히 와 닿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어느 분이십니까? 와, 오늘 여러 분 당첨되시네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사진 두 분께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꿈꾸는 날아오르고자 하는 조영준 사회복지사와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준비하시는 우리 차원현 선생님의 만남입니다. 네, 두 분 왠지 또 닮은 것 같기도 하시네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악수 한번 하시고요. 선생님, 길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제 책도 많으니까 같이 교류를 하면서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선물보다 더 좋은 명함을 받으셨네요. 네, 꼭 찾아가셔서 인터뷰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선물도 받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발표자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발표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쓰는 편지를 썼었는데 한번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받으신 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으시면서 이 내용은 내가 정말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시라면 손을 들어주시면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고 그리고 소중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한 줄의 글이, 한 줄의 편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되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내가 지금 마음에 확 와닿는 내용이시라면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작지만 무거운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조영주 사회복지사님 오늘 우리 톡쇼다를 점령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와주십시오.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공유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네, 자꾸 나와서 근데 되게 내용이 좋아서 네, 제가 대표로 네, 짧게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너무나 멋진 젊은이들 생각에 홀딱 반했어요. 미래의 한국 걱정할 것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쓰신 편지이신가요? 아, 네, 선생님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 발표 들으시면서 우리 한국의 에너지가 느껴지셨나봐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아주 감격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기념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주 사회복지사 이 톡소다 12회의 사진에 가장 많이 찍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지만 무거운 선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프리미엄 에너지 음료 한 박스씩 선생님 갖고 가셔야 되는데, 네. 네, 눈물은 아니실 것 같은데 눈이 촉촉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좋은 내용을 또 공유해주신 조영주 사회복지사에게도 힘내시라고 에너지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